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6월 4일 벌써 6월 달도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잘 따라오세요. 이것도 쌓이면 숙제처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한 문제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크고 좋은 여러분의 실력에 밑받침이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공부는 반복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자, 매일 행정법, 매일 헌법 모두 다 사랑해주세요. 자, 매일 헌법 오늘 6월 4일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스타트! 자,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여러분 평등권 너무 많이 했죠? 제 시간에 진짜 평등권 문제 풀면서 평등권에 관한 평등 원칙 이런 것들 정리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평등권에 관한 규정이 뭐 11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 전문부터 자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자 이거 법 앞에 평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국민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이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 다음에 이거는 기준이고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고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유가 없이는 차별을 하지 마세요. 금지합니다. 이 차별 금지를 해서 이게 일반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일반 규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평등권이라는 글씨는 없어요. 라는 기본권, 자,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비례 원칙이라는 말 써서 평등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심사 기준. 자,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때 쓰는 요거 평등원칙.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평등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요거 위로 올릴게요.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자, 요거 말고도 우리 24조에 보면 재산권 차별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별 취급하지 마라. 물론 자, 요렇게 24조 재산권 재산권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재산권이 아니라 24조 선거권적 기본권에도 보편직비자라고 해서 평등원칙이 따로 돼 있고요. 23조 재산권은 제가 미쳤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정과 혼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31조 교육에 있어서 차별 취급하면 안 되고요. 32조 민주적이어야 된다. 근로에 있어서 차별 취급하면 안 되고요. 36조 가정과 혼인에 있어서 차별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두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15조에서 직업의 자유에서도 차별 취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중대한 기본권 침해, 차별 취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많아요. 등등등등. 그래도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죠. 이렇게 별도로 근거를 마련한 경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차별 취급을 좀 더 조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엄격심사. 다만 유일하게 32조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36항 이거는 적극적 처우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 처우, 차별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엄격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완화된 비례심사로 한다 라고 했어요. 이는 엄격한 비례심사, 엄격심사로서 비례심사, 얘는 완화된 비례심사. 자, 거기다가 차별 취급이 헌법상 기본권에서만 문제인가요? 법률상 권리가 차별 취급될 때도 평등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등권은요,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평등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교육, 근로, 가정, 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요 엄청 넓다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이든 가리지 않고 이게 다 예시니까요. 그러면서 그 내용 실체가 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용 실체 뭐가? 기본권도 있겠지만 모두 된다. 법률상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권리도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해야지 법률상 권리가 내용일 때 그건 헌법상 기본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평등권만은 참 특이하게 법률상 권리가 차별 취급됐을 때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법률상 권리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하고 똑같이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법률상 권리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상 기본권이 평등권을 얘기할 때는 그거에 관한 심사 기준은 자의금지 심사로 가고요. 헌법상 기본권이 내용인데 차별 취급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럴 땐 비례 심사로 가되 차별하지 말라고 별도의 규정을 뒀으면 엄격 심사로 가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라라고 돼 있으면 완화된 비례 심사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비례 심사와 자의금지 심사, 법률상 권리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달리 보고 있는 심사 방식을 하되 헌법상 기본권 안에서도 엄격 심사할 거냐 완화된 비례 심사할 거냐는 조금 나눠지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등원칙에서. 나머지는 좀 판례를 좀 암기하셔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평등권에 관한 심사 기준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주 보셔야죠.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거 항상 박스
마우스 문제 나오면 실제 시험에 가서는 기억력 보고 밑으로 내려가신다. 자, 기억.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 의사 전문의 수련의 자격. 요거 치과 의사 전문의 수련의 자격은 직업의 자유하고 평등권 침해 문제가 두 개다. 평등권 침해됐다. 두 개 다 침해인데 여기서는 자, 평등권 문제를 평등권에 관한 문제니까요. 직업의 자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왔어요. 치과지만 전문의 땄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시니까 우리나라 와서 다시 전문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수련을 다시 하라는 거지. 또 하라는 거야. 또 이러니까 뭐야. 난 전문의로 바로 활동할 수 있게. 그보다 경미한 방법 있잖아요. 어차피 예비 시험 보거나 본고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거. 왜? 수련을 제대로 했는지 그만 검토하면 되는데 다시 또 수련을 하라는 거야. 이거 직업의 자유 침해. 자, 평등권은 뭐가 문제냐면 차별 취급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 차별인데 치과 전문의하고 일반 의사 전문의하고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문의라 하면 치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의사 전문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둘을 다 치던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치과 전문의만 따로 차별 취급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평등권도 침해된다. 일말이에요. 어차피 옛날에 법에 보니까 의사 전문의나 치과 전문의나 같이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근데 왜 과정상의 문제만큼은 여기 와서 달리 취급을 하느냐? 일반 의사 전문의는 외국에서 전문의 따고 와도 예비 시험이나 또는 본고사 봐가지고, 그러니까 본 시험을 봐갖고 전문의 과정을 통과 이렇게 해서 전문의 과정을 딸 수 있겠는데 요 치과만큼은 이상하게 못 한다? 아니 치과 전문의 과정을 다시 거쳐라. 이거는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일반 의사 전문의하고 비교해서 나왔던 판례예요. 두 개 다 침해요. 만든 지문이에요. 이는 공직자 후보자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 한 명 아주 유명하죠. 배우자 없는 예비 후보자고 배우자 있는 예비 후보자요. 배우자까지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 없는 자 입장에서는 이거 차별 아니에요? 누가 말렸어요? 본인이 결혼 안 했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 출산율도 적고 뭐 결혼도 안 하는 판국에 결혼을 못하게 국가 좀 민감하지만 일단은 본인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있다 없다 요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차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 명을 지정해갖고 한 명까지도 이래버리면 배우자 없는 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없는 것도 불편한데 한 명까지 지정해버리니까 너무 멀리 간 거지. 그래서 한 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우자 없는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 너무나 깊게 들어갔다는 거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침해하지 않는다. 벌써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르려고 했으니까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손다 볼게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기억도 없어요. 이게 정답이네요. 보세요. 두 가지 지문만 갖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해설 강의니까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아니, 재외국민인데 두 가지예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외국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외국에서 외국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료, 부양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왜 외국 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지원해줘요? 하지만 재외국민인데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럼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교육이니까 이거는 교육료, 양육료 지원해줘야지. 안 그래도 애들 출산율 낮아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재외국민일 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로만 돼 있지 둘을 분리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외한다로만 돼 있잖아요. 분리 안 하고. 이 법을 만들다 만 거죠.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세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보육료, 양육료 지원해야 되는데 재외국민이세요?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다 말아서 헌법불합치,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맞네요. 리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한 학생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야. 이거 진짜 정리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율형 사립학교인데 사건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자율형 하기 전에 뭐 하냐면 한마디로 자진해서 선택하는 거 있죠.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특목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목고나 외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려고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반 전형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 전형은요 시험 보나요 안 하나요? 일반 전형은 시험 보지 않고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가니까 뭐 여기에 관해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도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근데 자사고예요. 자사고. 자율형 사립학교 자사고. 요거는 지원하잖아요.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마침 경쟁률이 뜨거워서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탈락한 학생. 그럼 이 사람은요 일반 전형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이걸 같이 하나의 단계로 봤기 때문에 전 단계, 후 단계, 후기 이렇게 하고 전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 탈락하면 여기를 갈 수 있는데 후기에서 똑같으니까 여기서 탈락한 분들은 여기를 못 가고요. 뭐 더 먼 자사고를 뭐 이렇게 자사고인데 여기 미달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재수하라는 거야, 재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들도 입장에서 어차피 자사고 갔는데 지원했다 탈락했으면 일반 전형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혹한 거예요. 왜 여기 일반 전형 시험도 보지 않고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침해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시험 안 봐서 여기는 시험을 봤잖아. 지원해서 자원해서 시험 같은 거 보니까 뭐 면접을 보니까. 근데 여기 면접 봐요? 면접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탈락했을 때 일반 전형에 면접 없이도 당연히 시험 안 봐도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사고 탈락하면 자사고 미달된 자사고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재수한다? 이게 너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사고 법인 입장에서는 나를 자사고를 반드시 일반 전형에 한 번 더 전기에다 넣어놓고 전기에서 떨어진 사람 다시 후기 보듯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될 그런 법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권이라는 권리로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법인은요, 이게 특목고가 아니면 언제든지 교육은 보통교육, 평등교육,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교육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도는 법률상 입법 형성권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바뀌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문이에요. 이거 정리 안 하시면 이제 누구 입장에서? 법인 입장에서, 학교 법인 입장에서는 차별 취급 아니고 침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별 취급이 맞아요. 대부분 이거요, 침해 아니다라고 해서 법인만 이제까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방직에서 드디어 보세요. 중복 지원하는 걸 후기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자는 자율형 사립학교 고등학교. 근데 누구 입장이야? 주어가 학생 입장이잖아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별 취급이라니까.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앞으로 이제 법인하고 학생하고 구별해서 문제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리얼 지문은 이거 많이 나올 거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죠. 리얼 지문 틀린 거.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많고 니은 리얼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앞으로 리얼 지문 많이 나옵니다. 정리 잘하세요. 그래서 선별한 문제였어요. 자, 오늘 매일 헌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용과 함께 한 문제 건졌을 거예요. 자, 판례 이거 아주 면밀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